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고양이 삶의 질에서 스크래쳐는 굉장히 중요해요. 고양이는 발톱 깎는 거를 굉장히 신성한 행위로 여기거든요. 내가 사준 스크래치 포스트나 아니면 스크래치 패드를 왜 사용을 안 하고 가구를 굳이 긁는 걸까요? 왜 비싸고 이쁜 걸 사줬는데 고양이들은 사용을 안 하는 걸까요? 고양이가 원하는 형태의 스크래쳐를 사주셔야 얘들은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취향이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거든요. 자, 오늘은 고양이 발톱 까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는 집에 보면 어느 집이나 가구나 소파가 남아나질 않는 경우가 많이 그래요. 특히 소파 같은 것도 막 너덜너덜해져 있고 가구도 스크래치 자국이 되게 많이 나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고양이들은 왜 발톱을 가는 걸까요? 그래서 가구나 왜 소파 이런 벽지 이런 데를 왜 특히 좋아해서 가는 걸까요? 스크래치를 하면서 주인을 쳐다보면서 스크래치를 하는 걸까요? 이렇게 주인을 약 올리는 걸까요? 내가 사준 스크래치 포스트나 아니면 스크래치 패드를 왜 사용을 안 하고 가구를 굳이 긁는 걸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고양이가 발톱을 가는 행동은 본능으로요, 많은 기능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즉 발톱 갈기를 통해서 발톱의 죽은 외피를 벗어내고 새로운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게 해서 사냥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행동이라 그래요. 그와 더불어서 물체의 표면에 발톱 자국을 내서 자기 영역을 표시하고요. 더불어 발바닥에서 페로몬이 분비돼서 페로몬을 묻힘으로써요, 냄새로도 여기가 내 영역권이다, 여기가 내 사냥터다, 이런 걸 알리기 위한 행동으로 많이 해요. 즉 자기 영역권을 선포하고 이곳은 나의 사냥터니까 다른 고양이들은 접근하지 말아라, 이런 선언의 의미도 많이 있어요. 즉 생존 본능을 위한 의사소통의 수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발바닥의 페로몬을 통해서 나 몇 살 정도 됐고 암놈인지 순놈인지 나 누군데 여기는 내 사냥터니까 니네는 여기 근처에 오지 마, 이런 표시를 하는 마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내 고양이들은 더 이상 사냥터가 없기 때문에 사실 발톱 갈기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실내 고양이들이 발톱을 가는 이유는 사냥터, 내 영역권을 주장하는 것과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 그래요. 주로 이제 자신의 흥분했을 때 흥분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기쁨을 표현할 때 아니면 기지개를 펴거나 긴장을 풀 때 주로 발톱을 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보통 주인이 집에서 들어오면 갑자기 우다다 뛰어가서 스크래치 포스트 가서 발톱을 막 갈면서 주인을 쳐다보잖아요. 이거는 네가 와서 반갑다 이런 의미예요. 주인을 보고 흥분해서 발톱 가는 행위를 하는 거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발톱 깔기거든요. 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지개를 펴면서 스크래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같이 스크래치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근육을 풀어주고 등 근육을 풀어주면서 같이 발톱을 가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흥분했을 때도 발톱을 많이 갈아요. 이제 사냥물을 봤을 때, 주로 창가에서 사냥물을 보고 갑자기 후다닥 스크래치 포스 가서 자신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발톱을 막 가는 거죠. 이제 즉 이 같은 발톱 갈기는요, 고양이의 전신적 신체적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신성한 의식 중에 하나예요. 고양이 삶의 질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양이 스크래치에 대해서 배워볼 거는요, 고양이 삶의 질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여러분 열심히 잘 배워서 꼭 고양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일단 가구나 소파 혹은 벽지 같은 게 너무 집착해서 스크래치를 하면은요, 반드시 그 대용으로 스크래치 포스트나 아니면 스크래치 패드 같은 걸 구매해서 놔주셔야 돼요. 가구로부터의 집착을 좀 벗어나게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누구나 집사라면요, 한두 개쯤 이제 스크래치 포스트나 스크래치 패드나 이런 종류, 집 형태로 된 스크래치도 있어요. 이것도요. 이런 것도 많이 갖고 계시긴 할 텐데 실제로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집안 한쪽 구석을 차지하거나 아니면 고양이가 실제로 사용을 안 해가지고 버려지거나 이런 경우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요? 왜 비싸고 이쁜 걸 사줬는데 고양이들은 사용을 안 하는 걸까요? 자, 중요한 키워드 하나, 고양이가 원하는 형태의 스크래치 패드를 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주인들, 집사들이 우리가 이제 스크래치 포스트나 스크래치 패드, 스크래쳐라고 부르죠. 스크래쳐를 구입할 때 어떤 걸 사요? 주로 이제 집안에 오랫동안 두고 봐야 되니까 비싸고 이쁜 걸 사게 돼요, 우리는요. 근데 문제는요, 고양이들은 가격표를 읽을 줄 몰라요. 그리고 고양이의 미적 감각은 우리랑 많이 달라요. 고양이는 실용성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양이 입장에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입장에 생각하고 사온 거를 얘들은 별로 안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재질에 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 집 고양이가 벽지를 주로 긁어요. 그렇다 그러면 종이 재질로 된 스크래치 패드를 스크래쳐를 사주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고양이가 가구를 자꾸 긁어요. 그러면 원목으로 된 재질의 스크래쳐를 사주셔야 돼요. 우리 고양이가 천으로 된 소파를 자꾸 긁어요. 그럼 당연히 카펫이나 아니면 천 재질로 된 스크래쳐를 구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 없이 아무거나 요거 이쁘다고 사주시면요, 얘 취향과 안 맞기 때문에 안 긁어요. 사람의 커피 취향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고양이의 스크래치 취향도 굉장히 그거 이상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고양이가 어떤 재질을 좋아하는지를 보시고 연구한 다음에 그 재질의 스크래쳐를 사주셔야만 얘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스크래쳐의 형태에 대한 문제예요.
내 고양이는 수직 벽에 주로 긁어요. 아니면 가구의 수직에 주로 긁어요. 그렇다면은 벽에 붙일 수 있는 형태, 수직으로 서 있는 형태의 스크래처를 사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가구 모서리를 일어서서 긁어요. 그럼 스크래치 포스트를 사주셔야 돼요. 원형으로 된 포스트를 사주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바닥을 긁는 걸 좋아해요, 얘는요. 그러면은 판 형태로 된, 판판한 판 형태로 된 스크래처를 사주셔서 바닥에서 긁게 해주셔야만 돼요. 즉,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고양이가 원하는 형태의 스크래처를 사주셔야 얘들은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취향이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거든요. 또한 고양이의 취향에 맞는 안정감 있는 스크래처를 사용하셔야 돼요. 보통 대부분 사오시는 게 집안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쪽 편에 치우기 좋으라고 아니면 들기 편하라고 너무 크지 않고 너무 작은 걸 사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얘들이 스크래처를 쓰려고 가까이다가 딱 섰는데 흔들거리거나 움직였어요. 그러면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사용을 안 해버려요. 왜냐하면 소파나 가구 같은 단단한 것들이 있어서 거기 긁는 걸 좋아하다가 이게 막 건드리는데 막 흔들렸어요. 흔들흔들하고 흔들렸어요. 그럼 얘들은 안정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을 꺼리게 돼요. 생각보다 크고 단단한 걸 사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벽에 붙여버리시던가 바닥에 붙이셔야 돼요. 그리고 고양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는 과정에서 스크래처를 같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기지개를 펴면서 어깨 근육을 풀어주고 등 근육을 풀어주면서 스크래처를 같이 하거든요. 아침에 하는 신성한 의식 중에 하나예요.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고 물을 먹고 스크래처를 하고 화장실을 가고, 이건 굉장히 아침에 하는 고양이들 일반적인 어떤 신성한 의식이거든요. 아침에 당연히 일어나서 밥을 먹었으면은 발톱을 갈아 사냥할 준비를 또 해야죠. 문제는 너무 작은 스크래처를 쓰면은요, 얘들 키보다 작게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허리를 못 펴요, 얘들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크고 고양이 키보다 훨씬 큰, 고양이가 쭉 펴서 스크래처를 할 수 있는 커다란 크기의 스크래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작은 걸 사주시면 얘들은 또 사용을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주 충분히 크고 사용하기 편한 가구라는 게 있고 소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 당연히 긁지 굳이 새로 사온 스크래처에 긁을 이유는 얘는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고양이 입장에서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거를 사주셔야 된다는 거죠. 주인의 입장에서 사주시면 얘들은 사용을 당연히 안 하겠죠. 그리고 위치 또한 되게 중요해요. 보통은 사놓고 얘들은 이제 구석에다 처박아 놓거나 여기서 스크래치하고 벽에다 박아 놓는데, 문제는 얘들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스크래치 하는 걸 좋아하고 자고 나면 스크래치 하는 걸 좋아해요. 그다음 주인을 보면서 스크래치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걸 고려하면 생각보다 위치가 편리하고 눈에 잘 띄고 밥그릇과 잠자리에 가까운 곳에 놓는 게 좋아요. 거실 한복판 같이요. 즉, 위치를 구석에 박아 놓으면 얘들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처음에 스크래처를 사용할 때 스크래처 사용을 잘 안 한다 그러면요, 충분히 좋은 재질, 얘네들이 원하는 재질과 원하는 형태와 원하는 크기의 스크래처를 구비했는데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처음에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스크래처에 발톱을 박았을 때 얼마나 편한지, 발톱이 얼마나 잘 갈리는지, 그 다음에 가구보다 얼마나 얘가 푹신하고 느낌이 좋은지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우선은 장난감 같은 걸 스크래처에 매달아 보세요. 그럼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스크래처에 발톱이 박히고 이거 긁으면서 이거 생각보다 느낌 괜찮네 이러고 계속 쓰게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스크래처 옆에서 계속 장난감을 막 흔들어 주세요. 아니면은 그것도 안 하면은 발톱을 들고 스크래처 일부러 갖다 대고 자꾸 긁어보세요. 그래서 얘들이 이거 느낌이 나쁘지 않냐고 긁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천천히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스크래처가 너무너무 오래돼서 바꿔야 한다 그러면요, 한 번에 바꾸시면 또 사용을 안 할 우려가 있어요. 똑같은 형태, 똑같은 색깔 사더라도 얘들은 자기 발에 묻은 냄새가 없다 그러면 또 안 긁을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바꿔주지 마시고 똑같은 형태의 스크래처를 하나 더 새로 사서 옆에다 놔주세요. 그래서 새로 산 스크래처를 쓰기 시작하는 걸 충분히 확인한 이후에 옛날 스크래처를 버리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다묘를 사육하는 가정에서는요, 스크래처를 고양이 말이 수만큼 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페로몬이 묻기 때문에 까다로운 애들은 남의 고양이의 페로몬이 묻은 스크래처의 사용을 꺼리게 돼요. 그리고 서로 스크래처를, 자기 스크래처를 못 쓰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즉, 고양이들의 평화를 위해서 고양이가 3마리라면 스크래처도 3개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스크래처 포스트나 캣폴에 3줄 감아서 많이들 쓰시잖아요, 스크래처로요. 그거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3줄도 오래되면 막 낡아가지고 막 이런 아이들이 많이 긁으면은요, 그럼 3줄 갈아줄 때도 한 번에 갈지 마시고 절반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페로몬 냄새가 빠지면 더 이상 거기 안 긁기 시작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절반을 새 3줄을 절반만 바꿔주고 놔뒀다가 새 3줄에 긁기 시작하면 나머지 절반도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양이 삶의 질에서 스크래처는 굉장히 중요해요. 고양이는 발톱 감는 거를 굉장히 신성한 행위로 여기거든요. 즉, 고양이의 어떤 화장실과 아니면 물그릇과 더불어서 스크래처는 고양이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골라서 좋은 장소에 좋은 것을, 원하는 형태의 것을 설치해 주실 것을 꼭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은 고양이 스크래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고양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